제4회 정책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이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돈 채무, 조직 채무 없는 선거를 하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콘서트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고 하면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정책을 가지고 선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상대방의 무슨 인신 공격을 한다든가 무슨 이 과거사를 들춘다든가 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생각, 역사관,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검증해 주는데 과거에 무슨 어디서 무슨 뒷골목에서 소변을 본 적이 있었다든가 무슨 술 마시고 젊었을 적에 이 길거리에 들어놓은 적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걸 들춰내 가지고 마치 이 지금의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경향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먹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시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학창 시절에 젊은 시절에 무슨 마리화나 마약을 복용하고 어쩌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그걸 가지고 중요한 판단 요소로 하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쥐어짜고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과 그 사람의 역사관과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욕설 선거 정말 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선거.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말뚝만 박으면은 찍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할 거 없이 말뚝만 박으면 마구 찍어주면 뭐 때문에 그 바쁜 사람들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라고 합니까? 그냥 공천하면 다 당선시켜 줘버리지. 그래서 이런 못된 선거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 선거, 조직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컨텐츠, 정책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 뿌리고 조직들 만들어가서 우리 찍어달라, 우리 편이 돼달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이 악습 때문에 우리 이 선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여러 정당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당 조직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 조직들이 밖에서 엄청나게 조직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포럼이다, 무슨 협회다, 무슨 연대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한 10명만 가입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쪽지들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인하시고 이메일 주소 적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고 편법 조직선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분들에게 표를 던져줄까요? 여기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정말 막상 후보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죠. 어디서 어떻게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조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후보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사인받고 도장받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조직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승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또 제 자신은 바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돈 드는 선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것이 대선 자금 비리입니다. 공천 헌금 비리입니다. 역대 선거를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안 터진 적이 있습니까?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수년 전 일들이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줄이 영창 간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살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을 계속할 겁니까? 우리 이제 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의 선거다.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다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대선 자금 비리 터지고 누가 얼마를 어서 먹었느니 누구를 갖다 줬느니 뭐 이런 얘기 터지면 그런 소식을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정말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만 결국은 그게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다 충당되는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원래만큼은 돈 없는 선거, 조직 없는 선거, 정말 이렇게 정책으로 승부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정말 이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우리 강전 후보님께서 이렇게 좀 대선거를 해주셔서 네.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근데 복장이 아주 특별한데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십니까?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우리 홍익 정신을 아는 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행복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홍익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책 콘서트 시작한 후로 가장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소위 이제 캠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캠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 편법 조직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공약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선거법에 보면 말이죠. 선거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선거사무소 시설이거든요. 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전국에 이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그대로만 만들겠습니다. 다른 조직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그 종전의 사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를 두고 그리고 그 이외에 선거대책본부니 선거대책본이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곳곳에다 배치를 해서 무슨 본부장 또 무슨 장 해가지고 온갖 무슨 위원장이 이렇게 많은지 쫙 그렇게 거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몰이 하듯이 아주 자기 세력의 경쟁을 하듯이 그냥 이쪽에서는 누구 이쪽에서는 누구 또 그냥 사람들을 유명인사를 많이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지지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날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오로지 딱 그것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본부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 거 일체 조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자신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 둘러리 세워가지고 세모를 해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후보가 자신 있으면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의 도움을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누구의 얼굴을 빌려서 당선되고 싶어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무슨 선거 대책 본부니 무슨 위원회니 뭐 이런 거 일체 조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 이 작은 캠프를 우리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이 실무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캠프에서는 조직이라는 말 입도 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는 조직국이라는 거 일체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이거 일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저의 대선 출마가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일주일 먼저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아주 급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정치에 경험 있는 분들이 또는 뭐 국회의원 지낸 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충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저 경상도 조직은 어떻게 하고 전라도 조직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대학별로 해서 고려대학교 출신 조직은 어떻게 하고 연세대학 출신 조직은 어떻게 하고 무슨 아동들 조직 단체 조직은 어떻게 하고 온갖 그런 얘기들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서 돈질해가지고 그렇게 선거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정책 가지고 저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할 것이고 거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 표를 찍어주세요.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은 다른 후보를 찍으세요. 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태어났다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줄줄이 무슨 표를 달라 이런 조직 일체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는데 호남인들에게 왜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호남 분 여러분, 저에게 몰표를 주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 정책 콘서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연, 학연, 혈연 이거 다 파야 됩니다. 전국에 강씨가 130만 명이 계십니다. 이런 혈연, 학연, 서울대학 출신 네 대단히 뜻은 감사하지만 그런 조직선거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는 절대 조직이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찾아오셨는데 특히 이 정치나 선거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늘 와서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려고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저거 배웠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저도 다른 후보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사행했습니다. 이 캠프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체적으로 다들 정치 무경험자들입니다. 이 캠프에 지금 국회의원 한번 지내셨던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겠다는 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거 실무를 많이 해봤던 분들, 경험 있는 분이 여기 고작 해봐야 한 두세 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사양했습니다. 왜냐? 과거의 고정관념,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습관이라는 거 한 번 고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양을 하고 또 사양을 했습니다. 이 캠프의 조직을 극소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캠프가 크면 이 선거에 공신이 많은 겁니다. 공을 세운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 조직까지 해보십시오. 전국에 수백 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직들이 전국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신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집권하면 다 한 자리씩 줘야 됩니다. 이게 빚입니다. 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 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공기업의 감사 자리들 다 하나씩 줘야 되고요. 어디 빈자리 하나 생기면 그거 차지하려고 온갖 로비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정실 인사가 관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실 인사 그거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아는 사람, 저 신세진 사람, 그런 사람 마구 데려다가 앉혀주고 빚 갚고 그거 왜요? 왜 그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격우라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어떤 캠프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갖겠습니까? 공기업 감사, 그거 왜 캠프 사람들이 가서 차지해야 됩니까? 공기업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거기에는 감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저의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중에 보답을 해야 할 채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전국에서 인재를 널리 구해서 그래서 탕평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탕평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계속 정실 인사, 연줄 인사, 연고 인사 그리고 캠프 인사들로
이 나라를 도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 캠프 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아주 작은 숫자의 정책 경험이 없는 분들로, 이상한 조직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이들로, 이런 분들로 캠프를 구성해서, 그리고 서로 빚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일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후원회 회장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 아주 돈이 많은 재력가들, 이런 분들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에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후원회장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이 운동을 하는 이 실천본부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엄정 중립을 취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특정 당의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해주면 반대당에서 얼마나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에 단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후원회 자리에 단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공정하게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겠죠. 그래서 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좀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 후원금도 잘 모금하고, 또 재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후원금도 왕창왕창 내고 그러리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거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회장으로 두 분을 지금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드리겠지만 한 분은 여성 중소기업체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아동장애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동장애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는 더 일을 잘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을 후원회장으로 모실까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10,000원, 20,000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원칙 하에서 후원금의 모금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회계 상황을 인터넷에 모두 전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후원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 예를 들어서 밥 사 먹는데 얼마 쓰고 연필을 사는데 얼마 썼는지, 이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선거 캠프라고 하는 데가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아무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회계를 모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정치학자들한테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학 연구하시는 분들 선거 캠프에서 연필 몽다리가 몇 자루가 필요했고, 볼펜이 몇 자루 필요했고, 전화기 획수기가 몇 대가 필요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정을 아시고 그걸 연구하세요. 그걸 연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후보들은 직접 돈을 안 씁니다. 돈 쓰면 다 잡혀가거든요.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리꾸리한 방법들을 씁니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후원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신 돈 쓰고 다닙니다. 이거요, 아시는 분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이런 짓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이런 돈 선거 하지 않도록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 강주원 후보는 떨어지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꿈 멘토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추구하고 희망을 갖고 싶었던 정치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말씀 중에 한 2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기존의 조직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직 선거의 부정적인 면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신체에 있어서도 내가 뇌에서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는 건 수족이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아무리 큰 비전을 갖고 있어도
조직이라는 거를 제외하시면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직의 대안을 어떤 걸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존 정치인들의 코치를 이렇게 거부하시는데, 뭐 책에도 여러 분들의 그 자살 방지나 뭐 이렇게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조직을 가지고서 할 때 그 후보자님에 대한 멘토 역할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원칙이라든가 후보자님을 이게 옳은 길로 가는 거라고 가늠해 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되는 사람이던가 원칙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그 누구의 멘토도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걸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철학과 비전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조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요, 정말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SNS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과거의 선거라고 한다면 부득이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유권자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중에 어떤 한 캠프가 그런 식의 조직을 한다고 한다면 몇만 명이나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몇백만 명을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직한다고 해서 다 자기들한테 표를 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선거판이 벌어지고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몇만 표가 있다는 둥, 자기가 몇십만 명 단체 회장이라는 둥, 별의별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저 그분들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요,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선거 브로커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악습을 또 고쳐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모범을 보일 터이니 다른 캠프에서도 여러분, 선거 브로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돈 흥정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선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정책 콘서트도 바로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팟캐스트나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 선거, 조직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폐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하늘이 주신 이 선거, 위대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의 저는 이 잘못된 멘토링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훌륭하신 레이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정치의 경험이 없으신 분, 가장 상식적인 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들이 모두 저의 멘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다 저에게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는 기존 정치판에서 놀아났던 사람들, 부패, 타락에, 기존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멘토보다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상식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 선거를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진영들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 난리구슬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투표 결과를 열어놨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감탄했습니까? 어떤 때는 아주 오묘하게 반반씩 주시고, 어떤 때는 어느 쪽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반대편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기가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락은 하늘에 맡기고, 제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 나라의 정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죽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을 모두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잠깐요. 이쪽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예. 여자 기자분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기자가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니다. 저기 아까 그 말씀한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금 강지원 그 후보님께서 기존에도 매니페스토의 그 대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질문한다면 과거에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은 것이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을 구현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책을 세우더라도 당을 전혀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그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정책 위에는 본인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철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 후보님께서 지향하는 바가 내가 이 나라의 정치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선거의 개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선거의 개혁 자체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좀 바꾸는데 무언가 씨라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강 후보님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옛날에 그냥 노무현이를 지지했던 뭐 노란풍선의 그 순수한 지지자들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구성하는 데 대한 계획이 있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제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끝난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향하는 철학이 이것인데 동의한다면 같이 모여서 지금 보면은 뭐 예상이지만 이번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에도 많은 재선거가 예를 들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순수하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세 번째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신데 그 원초적인 질문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해왔고 이걸 뿌리로 해서 이 정치가 바뀔 수 있도록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 후보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돼서 좋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이 나라의 정치가 정책이 없어서인가? 라고 한 질문에 있어서는 정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냐고 맨날 인맥, 돈, 조직 선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채무 때문에 대선 자금 비리, 또 뭐 정실 인사, 연고 인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입맛에 드는 사탕 발린 공약들을 막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면 뻥이 됐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속된 말로 뻥 공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뻥 공약이란 말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뻥을 쳤습니까? 보실까요? 노태우 대통령 내가 당선되면 1년 안에 중간평가 받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중간평가 받았습니까? 싹 없애버렸습니다. 3당 합당하면서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쌀 개방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쌀 개방 안 했습니까? 금방 해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가 당선되면 내각제 책임기원 반드시 하겠습니다. JP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거 내각제 기원했습니까? 다 뻥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이 뻥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우습게 알고 가짜않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그만큼 우습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당이 역시 어떻게 이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그동안의 이 모양 이 꼴이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의 왜곡의 뿌리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권한을 다 거머쥐고 있어서 너무너무 막강한 겁니다. 대통령 너무너무 바쁩니다. 세계 방방곡곡도 돌아다녀야 되고 저 시골에 있는 전봇대도 뽑아야 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칼럼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통반장 대통령이다. 통반장 다 해야 돼요. 통반장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되려면 그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대통령이 초당적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당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왜? 제왕적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당을 뭐라고 그러죠?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대통령이 정당으로부터 탈출해서 무소속의 초당적인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 박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소속당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워낙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대통령이 그 많은 숫자의 다수당의 여당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습니까? 국회 예산안이 갑니다. 아무리 다수당이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수 여당 가만히 있었습니까? 단 한 번 예산안 제때 통과시켜 준 적 있습니까? 단 30명의 50명의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죽기 아니로 싸우고 때려 부시고 난리 구슬합니다. 그 꼴을 한두 번 보셨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이 정당에 소속하냐 소속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이들은 피눈물이 나도록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야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싸움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구현할 것인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정당의 수반이 아닙니다. 정당은 그중에 여러 조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 제한권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1당 2당이 상의를 하겠죠. 1당 2당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정해주는 그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 고집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당 2당 존중해야죠. 국민의 대표인데. 그래서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허구한 날 싸움 박질하고 못된 짓을 하냐는 것이죠. 저는 만일 대통령이 초당적이 된다고 한다면 1당 2당이 그렇게 싸움 박질할 리가 없고 정부에서 내놓는 안 가지고 조금씩 고치고 조정하게 하겠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이 견해가 다른 보수적인 정당, 진보적인 정당 또는 극우적인 정당, 극좌적인 정당 이런 정당 사이의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초당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초당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들에게 당적을 이탈하세요. 탈당하세요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탈당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운가? 선거 때 그렇게 잘 도와주셨는데 그냥 몰라라고 탈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탈당은 못한다 하더라도 탈당에 준하는 조치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정협의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는 여당하고만 당정협의합니까? 야당하고도 당정협의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야당 국회의원들 꼴도 안 보려고 합니까? 왜 여당 국회의원들만 만납니까?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법안에 대해서 협조하자. 고칠 게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고치자.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외국의 대통령은 다 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왜 못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견해가 다른 보수당, 진보당 또는 여러 다른 당들의 견해를 고루 취합해서 절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지 독단 부리지 말고 그 탐욕적인 욕망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국정을 초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 후보들 하기 어렵거나 탈당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 어려우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는 제가 가장 책임자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어떤 면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논리적이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합당하고도 논리 정연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모순이 있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무소속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됐다고 모르겠는데 지금 정당으로 이루어진 현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아까도 늘 뭐 성토를 하셨지만 우리 정치권 소위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대통령까지를 이제 뽑아내는, 선출시키는, 당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마 강 후보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가장 고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핸디캡, 지금 수험권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할 거냐에 대한 어떤 묘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들 논리대로, 그 사람들 운영 방식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홀로 무소속으로 되신 분께서 그걸 뚫고 나가려면 정말 무언가 그 굉장한 비책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 부분은 좀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회, 2회 정책 콘서트 때 정당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을 싹둑 반토막을 내가지고 150명을 줄여버리겠다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일하는 날만 나오면 그때 일당 주겠다. 정당의 중앙당 다 없애라.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백억씩 1년에 나가는 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다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그동안 해오는 과정에 수도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면 그래도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국회 개혁, 이 정당 개혁을 위해서 범국민 개혁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뭐냐? 명칭까지도 제가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가치입니다. 이거요,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국민들이 지원하면 국회의원들 말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놓는다고 해보십시오. 자기들 자리가 절반이 없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법 통과시키겠습니까? 자기 밥줄 자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자릅니다. 절대로 안 자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반토막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될 거다 지레 나자빠집니까? 전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입시다. 제가 어제 한 TV 대담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다 모두 다 돈키호테가 됩시다. 온 국민 돈키호테가 돼서 일어납시다. 전 그랬습니다. 세상에 햄릿형 인간이 있고 돈키호테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개혁을 위해서는, 나쁜 짓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지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다 유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0번 절하겠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이 뜻에 공감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잘생겼느니 말을 잘했느니 어디 출신이느니 어느 학교 출신이니 이따 이거 말고 제가 내세운 정책, 비전 이것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